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오늘은 클로즈 리딩 네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여성 극작가죠. 마샤 노먼이라고 하는 극작가의 Night Mother, 잘 자요 엄마,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하는 딸의 그런 아주 친밀한 어구입니다. 이것이 작품의 타이틀인데요. 사실 이 작품의 말미에 가면 딸이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임이 드러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대사고요. 이 작품은 미국 극작계에 상당한 충격과 임팩트를 가한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Night Mother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작가는요, 마샤 노만입니다. 1947년생이죠. 그 켄터키의 미국 켄터키의 루이스빌에서 태어났고요. 극작가입니다. 뮤지컬에도 참여를 많이 했고요. 또 이 노만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줄리아드에서 음대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에도 조금씩 잘 드러나듯이 단순한 극작뿐 아니라 뮤지컬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온 작가입니다. 마샤 노만의 극세계를 설명을 하자면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노만의 극세계도 초기와 중기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 마샤 노만의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티브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Confinement, repression, yearning for, and distrust of freedo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nfinement는요, 사실 어떤 일정한 공간, 어떤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그 마샤 노만의 작품은 등장인물이 처해 있는 정신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상황에도 사실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샤 노만의 초기 극 중에 하나 Getting Out이죠. Getting Out, 추록이라고 하는 작품. 또 이런 그 confinement의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confinement는 신체적이고 동시에 정신적인 그런 감금 상태에 있는 현대인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여러분과 같이 읽을 Night Mother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제시라고 하는 여성은요, 신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고요. 간질입니다. 이 간질병을 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 온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confined란 감금, 속박이라고 하는 정신적, 신체적 이런 그 속박, 감금이라는 것이 마샤 노만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티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repression, 억압이죠. 이 억압은요, 여성 극작가가 종종 보여주는 것처럼 가부장제가 가하는, 여성들에게 가하는 억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샤 노만의 중요한 주제적 요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금, 속박, 억압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유와
자유로운 상태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프리덤, 자유로운 상태, 감금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거기를 욕망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인물의 마음의 한 켠에 있다면, 또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러한 자유로운 상황, 해방의 상황에 대해서 역시 불신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그런 마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만의 극에서 그 저류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긴장감, 혹은 contradiction, 모순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를 갈구하지만 또 자유를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이제 오른쪽 화면은 83년에 이제 초연됐을 때, 나이트 마더가 무대 위에 초연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 83년에 이 작품이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메리칸 레퍼토리 티어터에서 초연이 됐고요. 이 극작품을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 극작품으로 마샤 노만은 필리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브로드웨이로 이전해서 무려 10달 동안 공연을 계속했고요. 83년, 84년 시즌에요.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에 역시 리바이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작품은 지속적으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대한 공연 포스터는 잠깐 있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극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의 상황에 대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연극은 구체적인 미국의 지형,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 뿌리를 대고 있지만,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그 이상으로 보편적입니다.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이제 비평가는요, 이 극이 초연됐을 때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Spare a suspenseful, entirely hone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spare라고 하는 것은 극이 상당히 많이 치장이 돼 있고 사실주의적 연극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무대 시설, 그리고 무대 용품, 등장인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실질적으로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와 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시라고 하는 30대 말 40대 초반경의 여성이고요. 마마라고 여기 드러나고 있죠. 엄마는 50대 말에서 60대 초반 여성으로, 이 두 여성의 대화를 통해서 이 극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기존의 전형적인 사실주의 연극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많은 소품과 등장인물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극에서 이 등장인물 여성 주인공인 제시는요, 어머니와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만 결국 이 둘 간의 긴장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어머니와 딸 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넘어서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딸, 그리고 이 병은 계속 호전되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엄마 간의 긴장으로 조금 더 빌드업 되고요. 결국은 딸이 어머니한테 최후의 통첩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나이트 마더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자요 엄마라고 얘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총으로 자살하게 된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쌓여가는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몰입도가 강한 그런 연극이고요. 인간이 처해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이리저리 다른 말로 대체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드러내는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정직한 아니스트한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관객에게 눈물을 쥐어짠 듯한 멜로드라마로부터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한동안 미국 드라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극적 모티브가 됐지만 거기에 비해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사실 도외시 됐습니다. 이 연극은 이 두 관계를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를 무대의 중심으로 넣고 있고요. 여성 특히 이제 제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종결, 그렇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제 스탑, 그만 살겠다, 자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이 이 연극이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극적 주제인데요. 단순히 딸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둘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격렬한 논쟁을 집중해서 본다면 멜로드라마와는 한층 거리가 있는 그런 냉철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시 역할을 했던 캐티 베이츠라고 하는 배우는요, 이 연극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조용한, 평온한 그런 가정,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 이면에 긴장감과 갈등을 숨기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평온함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맨 마지막에 딸의 자살로 종결짓는 그러한 긴장감을 숨기고 있다는 측면, 그게 하나의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름으로도 제작이 됐죠. 시시 스파색이라고 하는 여성 배우와 앤 뱅크로프트라고 하는 여성 배우가 딸과 어머니 역할을 해서 1986년에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영화화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리처드 길만이라고 하는 그 비평가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길만에 의하면은 연극은 하나의 도덕적인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제 mercy killing,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mercy killing 혹은 뭐 euthanasia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제시된 것처럼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선택해서 사실상 자기의 힘을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이고 이런 거대한 문제와 사실 이 연극은 상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길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극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평가, 평론가는요, 어머니와 딸과의 대화가 상당히 평범하고
아주 그 좀 진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극적 주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요. 평범한 듯한 대화 속에 사실 드러나고 있는 긴장감은 상당한 극적 효과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그리고 권리에 대한 도덕적 통찰, 조사라고 하는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 연극은 사실 한국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공연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공연이 한번 됐고요, 2008년도에 공연이 됐습니다. 오른쪽 그 포스터가 먼저 공연된 연극을 보여주고 있죠. 윤소정 아래에 있는 여성이고, 오지혜가 제시 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남은이와 손숙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했고요. 서주희와 황정민이 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연극이 상당히 많이 공연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이 연극의 핵심이고, 그 이외에도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 가부장제하에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주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연된 어떤 연극들은 글쎄 한국적 정서인가요? 아시아적 정서인가요? 유럽과는 다른, 서구와는 다른 어머니와 딸 간이 가질 수 있는 보다 끈끈한 정, 그들 간의 관계, 그들 갖고 있는 애증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그게 중심으로 이동해서 그 외에 사람의 죽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 여성의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억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뒤편으로 물러난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것이요, 한 장소에서,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 이동함에 따라서 동일한 연극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한국에서 공연된 나이트 마더는 이런 식으로 원작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와 양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연극이긴 하지만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다른 유명한 연극, 이 사실 한국에서 공연되었을 때, 아더 밀러죠. 공연되었을 때 이 세일즈맨의 죽음, 데스 오브 세일즈맨의 죽음은 사실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버지, 전형적인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가부장제의 우두머리지만 동시에 경제적 책임감을 등에 업고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한국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미국 그 데스 오브 세일즈맨 원작의 한 부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유독 강화돼서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연극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 나이트 마더에서 잘자의 엄마 한국 공연은 이런 방식으로 그 주된 포커스와 분위기가, 톤이 약간씩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연극에서 제시, 아까 여성 딸이 엄마한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제시가 자기의 삶을 하찮고, 사실 제시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경에 몰려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요. 남편 사이에 있었던 아들 하나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범죄에 연루되고, 또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도 제시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 무엇보다도요, 제시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과 하나의 좌절감은요, 병에서 옵니다. 이 병은요, 간질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사실 이어받은 그런 그런 병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병을 얻은 거기보다는 아버지는 연극 속에서 하나의 가부장적인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얻은 병, 그것이 이 딸의 삶을 감금, 속박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초점 두어서 본다면 이 제스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 억압의 한 단면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시는요, 제가 갖게 된 이 간질병이 일단 발작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습은 당연히 볼 수가 없고요.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제시는 그런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나 좌절스럽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가 그런 자기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까 멜로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연민의 그런 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철한 분석에 의한 그런 결정이고요. 이런 삶 자체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완벽히 자율성을 잃어버린 삶, 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의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스는요, 자기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이 작품 속에서 마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단히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마마는 제시가 자살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어떤 선언, 통보를 받자마자 맨 처음에 농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농담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나서 결사적으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 딸 제시의 자살 결정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제시는 자기 삶이 얼마나 통제력을 잃은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 결정은 자기한테 달려있고 자기가 자율성을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종결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릴 이 구문은 바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Mama, I know you used to ride the bus. 엄마 저기 버스 타본 적 있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iding the bus, and it's hot, and bumpy, and crowded, and too noisy, and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you want to get off. And the only reason in the world you don't get off is still 50 blocks from where you're going. 자, 엄마 이런 경험이 있죠. 버스를 탔는데 너무나 덥고 막 덜컹덜컹 거리고 사람들은 꽉 차 있고 시끄럽고 진짜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않는 이유, 유일하게 네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거는 아직 목적지에 50블럭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버스를 타고 간다는 그 상황 아시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Well, I can get off right now if I want to, because even if I ride 50 more years and get off then, it's the same place when I step down to it. 자, 비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 지금이라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쵸? 난 내 삶을 내가 종결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왜냐하면 내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버스를 얘기하면서 50 blocks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시간입니다. 50년을 내가 더 ride 50 more years, 버스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50년을 더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50년을 더 살아서 그때 내가 get off, 버스에서 내리겠다, 죽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가 30대 말 40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한 내추럴한 데스죠. 자연스럽게 자연사하는 그 기간까지 견디고 이런 자율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어, 살아가 봤자 it's the same place when I step down to it. 결국 내리는 장소는 똑같지 않느냐. 무슨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내 자율성,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살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Whenever I feel like it, 내가 느낄 때, 내가 적합하다고 느낄 때, I can get off. 난 내릴 수가 있어요. As soon as I've had enough, 더 이상 못해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때가 it's my stop. 내가 내리는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I've had enough. 나는 지금이 바로 더 이상 가지 못해. 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요, 제시의 이 대사를 반박하려고 하는 마마의 설득 또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시의 견해에 상당히 많은 힘이 부여가 되고요. 연극의 맨 마지막에 제시의 충격적인 행동, 연극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암시되어 왔다가 드러나면서 그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제시가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 짓는 총소리로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 연극은요, 상당히 많은 것을 관객들에게 던져줍니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그리고 감정과 이성의 어떤 관계, 그리고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여성의 위치, 그리고 여성의 감정, 여성의 자율적인 행위, 그 한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가장 커다란 중요한 문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권리,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작품의 핵심에 있습니다. 굉장히 읽기 어려운 작품일 수 있고요. 보는 순간 감정적이고 충격적인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극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요, 그거는 아직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우리에게 난제의 문제라는 점이고요. 지속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삶, 그렇죠?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의 자기의 주체성, 자율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